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영상을 제가 올린 지가 벌써 한 10일이 넘었더라고요. 와, 평가가 이제 저번에 뭐 저희 거래처 4개 끝났네 몇 개 말씀드렸는데 이제 7개가 끝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 영상 올라오고 또 저희 거래처가 2군데가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간 평가는 잘 저희 거래처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에서도 만약에 이제 변화된 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도 우리 제가장교환기가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욕창위험도 평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낙상위험도 측정하는 거는 제가 주의점이라 드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욕창위험도 측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브랜드 스케일이라는 측정 기구인데, 우리 공단에 내려온 것들을 많이 쓰세요. 어쨌든 형태는 똑같습니다. 단지 저는 여기 안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시작일 부분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서식을 약간 제가 변형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욕창위험도 작성을 할 때, 이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하나씩 작성을 해볼게요. 자, 낙상위험이 됐든 욕창위험이 됐든 언제나 말씀드리는 연 1회입니다. 연 1회 이상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연 1회 이상 한번 해야 되고 어르신이 급여 개시 1까지는 어떻게든 욕창위험도가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급여 계획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 계획 날짜보다도 먼저 낙상 욕창 인지가 구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좀 번외적인 건데 항상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낙상용차인지 욕구 급여 계획에 대한 날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날짜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르신이 새로 들어오면 자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어르신이 새로 이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뵙고 뭘 합니까? 표준약관을 작성을 하죠. 표준약관. 우리 계약서 있잖아요. 수급자와 맺는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겠죠.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뭐 하세요? 이제 우리 어르신과 계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초기 간호 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낙상 측정이 됐든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계약 날짜가 4월 1일이라면 낙상 욕창, 인지, 욕구도 4월 1일 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계약하고 그날 바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누가 자꾸 혼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표준약관 계약일은 우리가 평가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약을 오늘 했지만 서비스를 한 달 뒤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평가에선 서비스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에 뭐를 맞춘다 이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계약일에 뭘 맞추는 건 없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낙상인자 욕구를 이제 측정하고 우리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어르신에 대한 개인별 장기간 계획서랑 우리가 초기 간호 사정 한과라는 걸 토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단에다가 급여 개시일 이전에 이제 공단 급여 계획서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4월 1일 날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했다면 뭐 4월 2일 날 계획서를 구성하거나 뭐 4월 3일 날 구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개시일 서비스 시작하는 게 4월 5일이라면 4월 5일까지 또는 4월 5일 하루 전날 4월 4일까지는 우리가 급여 계획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구성하실 때는 급여 계획 날짜가 같거나 급여 계획서 작성일보다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수급자 어르신, 자, 우리 언제나 나오는 홍길동 어르신입니다. 자, 작성자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센터장님 가능하고요 사회복지사 님도 가능하고, 우리 주간보호에서는 간호사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하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이분이 2023년 1월 10일 날, 이제 서비스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분은 작성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2023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려면 평가에서는 감점이 없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 작성일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빠르게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한 1월 17일 정도 요 정도의 날짜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서비스 시작 전에 6창을 작성했다라는 거에 평가 기준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실 것처럼 예를 들어 2023년에 3년 작성일자가 이렇다면 2023년 작성일자가 이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입니다. 2024년은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36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6일 이내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25년도는요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전에 평가 매뉴얼은 우리가
30일의 유예 기간을 더 드렸다면 이번 2023년부터는 무조건 365일 이내에 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초기 작성은 급여 개시일 이내, 그죠? 급여 개시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다음 연초에는 2024년 작성된 날짜로부터 360일 이내에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급여계획서에 360일 이내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작성 날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게 측정 도구인데 뭐 감각 인지 정도부터 습기 여부, 활동, 음식점 영양, 마찰력 및 응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어보시고 어르신이 감각 제한, 완전 제한 형태이신지 아니면 매우 제한인지 약간 제한인지 손상이 없는지를 우리 홍길동 어르신은 요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해당이 되네. 그러면 4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습기 여부에서도 1, 2, 3, 4 보이시죠? 우리 어르신은 뭐 가끔 축축한 정도니까 그러면 3에 해당되시죠? 그럼 3점을 내주시는 겁니다. 3점을. 그 다음에 활동 상태도 보시면 뭐 가끔 걸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3점. 움직임 뭐 제한이 있거나 약간 제한된다 그럼 또 3점. 그 다음에 영양 상태 뭐 적당하다 3점. 마찰 응찰력 큰 문제 없다 그럼 3점.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이 숫자 옆에 보이잖아요. 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합계를 내시면 돼요. 7점, 10점, 13, 16, 19점이세요. 19점. 그럼 여기다가 종합점수 19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9점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험도가 없다라는 거죠. 위험도가.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 어르신은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자 의견은 평가에서는 작성자 의견이 없다고 해서 감점을 시키진 않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편안하게 나는 아예 의견을 안 넣겠다 하시면 의견을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의 의견을 좀 넣고 싶다 하시면 19점이면 이분은 위험 없음 이렇게만 표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넣으셨다면 욕창 측정에 대한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근데 기간 들어가 보면 이 의견에서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들 하세요. 예를 들어 위험 없음. 그죠? 예를 들어 뭐냐면 2023년도에 위험 없음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2024년도에도 위험 없음. 2025년도에도 위험 없음. 이제 이렇게 써 놓으시면 평가관이 복사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이분이 2023 위험 없음 하면 2023 위험 없음 그러나 낙상 위험 조심 요렇게라도 좀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이동시 주의 요렇게 똑같이 위험은 없지만 23년도와 24년도 25년도에 의견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기관 가서 보면은 낙상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좀 전년도 거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사하는 기관들이 좀 많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현재 평가에서는 복사한 거 많이 찾아내요. 예전에는 뭐 컨설팅에 맡겼냐 안 맡겼냐 이거보다도 지금 뭐냐면 복사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복사한 티 내지 마시고 말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이 옥창위험도 측정을 작성을 할 때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9점 이상은 위험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쉽게 1등 우리 어르신들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인지 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소위 말해서 신체가 좀 문제가 크게 없는 우리 소위 말해 제가 말씀드리기 쉽게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인지 등급 이 정도 등급들은 신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욕창위험도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즉 19점 이상들이 나와요. 그러나 예를 들어 반대로 어르신이 1등급 완전화상 어르신이세요. 그러면 점수가 거의 12점 이하가 나옵니다. 12점 이하가. 그러니까 욕창위험들을 내가 어르신의 실제에 맞게끔 딱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에 딱 봤을 때 이 어르신은 완전화상인데 왜 뭐 20점이 나왔지? 그럼 내가 뭔가 측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드시 이 부분은 평가관들도 예를 들어 어르신이 현재 뭐 감각인지가 어쨌니 저쨌니 평가관들은 따지진 못해요. 어르신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르신이 1등급인데 욕창위험 점수가 막 20점이 나와요. 말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을 해놓고 이 어르신의 등급을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 1등급인데 12점 내외로 나왔네? 그러면 측정 잘했어. 우리 어르신이 4등급이신데 점수가 한 18점, 19점 나왔네?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되게 작성을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욕창위험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욕창위험 측정하실 때도 낙상, 욕창, 인지 같은 날짜로 작성일자를 설정하시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더 맞는 말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늘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오늘을 낙상 측정하고 내일 다시 와서 욕창 측정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인지기능 검사는 안 할 거잖아요. 오늘 가가지고 시간 내서라도 오늘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되도록 낙상, 욕창, 인지 욕구는 같은 날짜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험도 평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낙상을 전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욕창 위험도 측정하실 때 주의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욕창 위험도 측정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급여 개시 1까지 작성한다면 평가에서 감점은 없으세요. 연 1회 이상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365일이라는 거를 꼭 준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어르신이 1등급이나 2등급이라면 12점에서 15점 사이 정도의 점수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특히 1등급이신 분들은 12점 이하가 나와요. 그 다음에 3, 4, 5등급 정도가 되시면 19점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가 캐치해서 작성을 했을 때 너무 엉뚱한 결과가 안 나오게끔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관들은 이 총점, 합계 점수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합계 점수 플러스를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안 하면 감점시키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점수 계산 합계가 틀렸다고. 따라서 총 합계 점수 잘 내주시고요. 연도별로 작성기 의견을 내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의견을 똑같이 복사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욕창위험도 측정이었고요. 쉽게 어려운 작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 누구나 해당 점수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